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성능적 열세 상황에서도 나름 잘 전선을 버텨온 P40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P40의 성능과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전투기는 먼저 생산되기 시작한 스핏파이어나 BF109보다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처음부터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 컨셉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2차 대전에 독일과 일본에 폭탄을 쏟아부은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항공전의 교리를 전략 폭격에 두었고 향후 전투기는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기준으로 교리를 수정합니다. 그러니 공격 측 입장에서는 소형의 고성능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폭격기를 사용한 전투를 벌이고 근접 지원을 위한 지상 공격에 중점적인 기체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이죠. 이런 교리에 기반해서 처음부터 적어도 근접 공격 이외에는 고고도 비행이 고려되지 않았기에 P40의 가장 큰 약점은 고고도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엔진에 있었습니다. P40이 탑재한 수랭식 엔진은 고고도에서 냉각의 문제는 없었지만 과급기의 성능으로 인해서 고고도에서 엔진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전투기의 공대공 성능을 크게 갉아먹었죠. 1차 대전의 꼬리잡기에서 벗어나 속도와 고도를 이용한 에너지 파이팅이 주가 되는데 서로 높은 고도를 점하기 위해 싸우고 조금이라도 높은 고도를 점하는 것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투에서 고고도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엔진의 성능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됐죠. 거기에 저고도에서 선회 전투를 벌일 때 제로센 대비 훨씬 떨어진 선회력 때문에 그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고도와 고고도의 활동 범위에서 적 전투기에 대해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닳고 다른 에너지 파이팅 위주의 독일 전투기와 중일 전쟁에서 꼬리잡기로 구식 전투기를 잡아야 되는 일본군 파일럿에게 선회전에게 말려들어 많은 수가 격추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대전에서 당시 연합군이 사용하던 최고 수준의 스핏파이어에 탑재된 엔진이 탑재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설계 부분에서 BF109에 밀려서 개량된 BF109F에 한참 밀립니다. 반면에 같은 엔진을 탑재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중전을 감안하고 설계된 스핏파이어는 BF109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를 이어가죠. 즉 가장 큰 문제는 고고도 이상에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엘리전 엔진이었긴 했지만 워낙 설계 자체에서부터 성능적으로 밀리는 기체인지라 엔진만 갈아 끼운다고 성능이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차 자체의 성능 향상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엔진과 기체 성능 향상 계획을 수립할 즈음에 벌써 P47 썬더볼트와 P51 무스탕이 설계를 완료하고 생산이 시작됐던 시점이라 구태여 자원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어서 탓에 성능 향상 개조 계획은 취소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사용이나 생산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연합군이 추축국 대비 완벽한 항공 우세를 유지하게 되고 제공 전투보다는 지상 지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원래 용도에 맞게 지상 지원에 대량으로 투입되게 돼서 종전까지 14,000대 이상이 생산되어 전선에 투입됩니다. 독일의 전투기에 비해서 밀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쓸데없이 엉망이기만 전투기는 아니었습니다. 나름 장점을 이용해서 전황을 이끌어갔는데요. 중일 전쟁 동남아 전선에서 일본군과 마주친 플라잉 타이거즈가 밀린 것은 기체의 성능뿐만이 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내에서도 구식이었던 KI-27은 기체 성능으로는 P40이 상대해 볼 만한 기체였어요. 그 전에 미국이 지원한 중국의 전투기는 복엽기 또는 복엽기에서 발전한 수준의 단엽기 수준이라 P40이라면 기존의 중국 전선에서 나름 뛰어난 전투기였습니다. 중일 전쟁에서 초기 일본이 상대하던 미제 전투기는 버펄로, 고시워크 수준의 구식 전투기였어요. 생긴 것부터가 2차 대전에 활약한 날렵한 유럽제 전투기들과는 다른 수준의 전투기인 것이 확연하게 보이죠. 이런 전투기 대비 P40은 그닥 크게 떨어진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정규군이 아닌 조종사들의 조종 실력이 더 문제였는데 정규 훈련을 받지 못한 플라잉 타이거스들은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다양한 실력의 스펙트럼을 가진 조종사들이 있었고 중일 전쟁의 노련한 경험을 가진 일본군 조종사들에 대해 호각으로 싸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편인 일본군은 일본군대로 문제가 없진 않았는데 저출력의 엔진을 극복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경량화를 적용한 기체 강도에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장 급강을 하면 기체가 저항을 버티지 못해 두동강이 날 정도로 기체의 강성의 문제는 심각했죠. 다행스럽게도 이런 기체 대비 원래 미군 전투기 강성은 수준급이었고 높은 기체 강성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먼저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면 P-40은 몇 방 맞아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일본군 전투기는 한 방만 맞으면 격추되어 버리기에 담력 싸움을 벌이는 치킨게임 형태의 전술과 고공을 점유하고 일본군 전투기를 발견하게 되면 고속으로 하강해서 기총 사격한 이후 잽싸게 내빼버리는 다이브 앤 줌 전술을 사용합니다. 맞으면 격추고 안 맞으면 말고 식의 전술이죠. 이런 전술에 기반한 전투로 이래서 일본군 대비 제공권을 확보하고 꽤 높은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현대화된 항공기를 만들고 제작하던 일본은 중국과의 전투 중에 전투기를 지원한 나라가 미국이건 어디건 간에 중국군에게 제공권이 밀려 있다는 것은 매우 치욕적이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P-40이 꽤 활약한 북아프리카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수적 우세죠.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P-40의 상대는 2차 대전 종전까지도 P-51 무스탕 같은 연합군의 최신 전투기와 폭격기에 맞짱을 뜨던 고성능의 BF-109였고 기체 강성, 무장, 엔진 출력 모든 면에서 제로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능의 기체였으니 거기다 그 기체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 에이스들이 즐비한 독일 공군이었습니다. 한 수 아래의 엔진을 가진 P-40은 공중 우세를 접하기엔 쉽지 않은 전투기였어요. 하지만 워낙 많이 찍어대던 P-40 전투기는 독일군 전투기보다 많은 숫자는 하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도 독일 공군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는 지상 병력을 열심히 두드려대면서 나름 전과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 공군의 BF-109와의 공중전 교환비는 처참했지만요. 이렇게 전황을 이끌었다기보다는 반격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준 역할이 더 커서 기가 막힌 에이스나 스토리를 써내지 못했지만 연합군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 강력한 독일군에 대항하는 열세의 미군을 상징하는 무기로서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외관은 강력한 인상에 더해서 딱히 약해 보이진 않아서 꼭 배우들이 적보다 약하다는 설명을 꼭 대사로 치곤 했죠. 기체 디자인은 참 이쁘고 멋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겠거니 했지만 모형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사례가 많은 건 제 개인적인 취향만은 아닌 것 같아요. 프로펠러기가 너무 미끈하면 터프한 맛이 떨어지고 너무 투박하면 촌스러워 보이는데 그 중간 위치를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적당한 곡면에 직선의 날개까지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앨리슨 엔진 특유의 기수 공기 흡입구는 2차 대전 다른 항공기 대비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기체입니다. P-38 라이트닝도 같은 엔진을 탑재하고 프로펠러 아래에 공기 흡입구가 똑같지만 기체에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이 작아서 인상이 P-40처럼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파일럿이나 주요 전사에 참가한 기록의 데칼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받는 기체는 샤크 마우스 도장의 플라잉 타이거스가 아닐까 합니다. 아래로 한 칸 내려온 공기 흡입구는 샤크 마우스와 상어눈을 그려넣어도 적당히 딱 들어맞고 적색의 전방 프로펠러 캡은 상어의 코 같은 느낌으로 위치나 모양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거기다 비정규군의 양아치 같은 전투 형식에 대해서 나름 힘든 환경에서 잘 싸운 그들의 역사는 드라마틱하기까지 하긴 하니까요. 미군이 진주만 공격 이후 명시적으로 2차 대전에 참가하기 전까지 운영되었었고 이후 플라잉 타이거스는 미군에 흡수되어 그 이름 그대로 운영되게 됩니다. 작전 시에 저시한성을 위해서 현란한 도장을 금지한 미 공군은 지침으로 인해서 샤크 마우스가 금지됐지만 제23 전투비행단의 A-10은 정식으로 그 사용을 허용받아서 아직도 그 시절에 샤크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